자, 이제 수학 문제네요. 지구상 뭐 있을까요? 18번 문제. 이거 자, 18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별 AB의 성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래요. 자, 여러분들 성도 별자 지도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책을 보면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저쪽 산을 보고 그래서 독법이라는 게 있어요. 독법. 독은 독사하다, 있다는 뜻이고요. 도는 지도를 얘기해요. 독법. 지도를 보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 판단해서 내가 가야 될 거, 결국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법. 자, 근데 이게 성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봐야죠. 야, 고개만 들으면 뭐하냐? 성도를 들어야지. 이해됐어? 네. 성도를 들어야지. 그러면서 여기가 폴라리스, 천고의 북극을 해놨습니다. 70도 있는데 이거는 당연하죠. 저기가 70도를 적은 거예요. 플러스 70도가 되겠죠? 저기 플러스 50도도 적어놨고요. 저기 플러스 30도까지 있네요. 어쨌든 천고의 북방구 쪽을 그려놨습니다. 적경 알파를 제시했는데요. 적경 알파가 0시예요. 자, 우리가 적도좌표기에서 항상 십자선 그리고 시작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적경 알파가 0시, 6시 방향은 시계 방향이었다, 반시계 방향이었다? 반시계. 반시계 방향하면서 6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6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6시도 있습니다. 이게 반시계인가? 시계죠. 시계 방향입니다. 하지만 근데 위에서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괜찮다. 이게 반시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장에서 이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연습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적경이 증가하네라는 것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서 12시, 18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질문 A 해놨네요. 하진날 A와 태양의 적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진날 태양의 적이 얼마예요? 하진날 태양의 적이라는 것은 플러스 23.5도의 적이죠. A의 적이는 70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내야 돼요. 46.5도 차이다. 상수계산 어때요? 맞죠? 네. A의 적이는 얘가 하진날이고 동일하고 바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70도 이 값은 바뀔 거 없어요. 태양은 하진날 저기가 플러스 23.5도예요. 그래서 70과 23.5도의 차이를 구하래요. 46.5도 맞죠? 네. 니은 위도 37.5도 N 여기 우리나라잖아요. 네. 춘분날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춘분날 새벽 3시에 일어났잖아. 춘분이면 태양을 원쪽에 갖다 놔야 됩니까? 영시. 그렇죠. 춘분하면 태양을 0시 갖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3시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잡아놨을 때 밤 12시잖아요. 네. 우리나라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동쪽에 태양 오면 이 새벽 6시예요. 따라서 새벽 3시라면 이렇게 잡아서 남 해야 됩니다. 남쪽 방향 몇 시 방향입니까? 남쪽 방향은 15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네. 남방향이 15시 방향이지만 자, 적도좌표가 이렇게 그리면 동시에 똑같이 그려야 되는 거야. 지평좌표이죠. 지평좌표에 북, 동, 남, 서 쓰죠.
폴라리스 방 올렸습니다. 정도의 정사까지 청구이션 또 드렸습니다. 빨간색 라인으로 폴라리스에서 천정 지나고 청구이션 또 만났다가 남점 지나고 청구인항까지 오는. 자, 이걸 우리끼리 하는 말로 뭐라고? 남중 라인으로 하면서 15시 라인 잡을게요. 근데요, 남중 라인만 있다고? 북중 라인도 있죠. 폴라리스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게 북중 라인이에요. 같은 북중 라인 몇 시 방쪽입니까? 3시 방쪽입니다. 그래서 요 선 두 개를 합해서 남중 라인과 북중 라인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좌우선을 불러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어떤 별이 좌우선을 통과했다는 것은 남중입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새벽 3시에 A, B가 모두 보입니까 했어요. 일단 A의 위치는 요 놈이었죠. 네. B의 위치는 요 놈이네요. B는 몇 시 방쪽에 있지? 18시. 18시 방쪽에 있어요. 18시라면은 15시에 남중인데 18시면 아직 남중하기 전의 상황이겠죠. B는 남중이 전에 뭐 그래서 아직 남동쪽 하늘에 몰 겁니다. 되겠나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6시 있으면 이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일반적으로 6시 있으면 안 보여야 되겠죠. 네. 근데 얘가 저기가 얼마예요? 이거 플러스 70도예요. 지지 않는 별. 예, 그렇네요. 중국성이네요. 그래서 폴라리스 이게 저기 델타가 플러스 90도예요. A가 저기가 크도 너무 큰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폴라리스하고 꼴랑 20도 차이가 나게. 요렇게 되면 정도는 지지 않는 이거 북쪽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일반적인 중국성이었으면 안 보여야 되는 접경을 가지고 있어요. 6시는 일반적으로 안 보여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중국성이에요. 북쪽 하늘에서 보여요. 그래서 비록 접경 차이가 12시 차이 나는 A, B이나 A가 중국성이었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보여요. 되겠습니까? 네. 이거 위로 우리나라에서 추운 날 해놨습니다. 추운 날이면 태양을 몇 시 방에 잡아놓으라고? 12시. 12시 방에 태양을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해가 뜰 때, 자 기본적으로 해가 뜬다는 것은 동쪽 하늘 태양이 있어야 되겠지? 네. 대충 우리나라 이렇게 그려봤을 때 동방에 태양이 있어야 돼요. 동방에 태양이 있으면 여기가 새벽 6시 정도 하면 되겠죠? 네. 12시 방향에 동방향으로 태양을 보고 있는. 그렇다면 그때 새벽 6시면 남방향은 몇 시 방쪽이라고? 6시 방쪽이라고요. 당연히 서방향은 몇 시 방쪽이야? 0시 방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위도 37도에서 추운 날 B는 했습니다. B가 몇 시 방쪽에 있다고? 18시. 18시 방쪽에 있어요. 18시 방인데 얘가 중국성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해가 뜰 때 남중한다? 아니죠. 오히려 서쪽 지평선에 태양을 보는 때 남중해야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중국성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수능 문제 답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18번이었습니다. 자, 수능 문제 몇 번 더 설명 필요합니까? 16번 문제요.
11번 그림가는 어느 외계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한 모습이고요. 겉보기 밝기 변화를 보자 했습니다. 우리가 외계 행성 탐사에서 식현상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식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식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별 앞으로 행성이 지나가야 되죠. 즉, 이 식현상은 공전반,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반과 나란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기억,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나란할 경우에 이렇게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볼 수가 있죠. 기억력이 잘 되어 있죠? 네. 니은, 겉보기 밝기가 최소가 됐답니다. 이게 바로 별 앞에 행성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중심별의 스펙트럼 파장이 가장 길다는 것은 적색편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적색편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식현상 이후에 4분의 1축이 지나면 식현상 이후에 4분의 1축이 지나면 별이 다가옵니다. 창생편입니다. 따라서 식현상 4분의 1축이 전에 별이 멀어지는 적색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현상이 일어날 때는 창생편이 적색편이 그딴 거 없어요. 다음 밝기 변화를 부르는데요. 반지름 2배가 되면 가리는 면적은 4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밝기 변화 폭은 4배로 증가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중심별의 밝기 변화 델타 L은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되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되겠어요? 네. 자, 수능에 또 다시 질문 나갈까요? 2번이요. 2번. 네. 토양이네요. 토양 맨 밑에 있던 기반함이 뽀개져요. 모질물이 되고 모질물이 각종 화학 제품을 통해서 표토가 만들어져요. 표토 성분 중에서 점토 성분과 산화체를 밑으로 내려오면서 심토를 나중에 만들죠. 그래서 A가 표토, B가 심토, C가 모질물, 맨 밑에 기반함 해놨습니다. 그래서 심토에 해당하는 건 누굽니까? 하면 B가 되어야 합니다. 토양은 기반함 다음에 C 뽀개진 뒤에 A 표토 만들고 이후에 맨 마지막에 B 심토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뒤에 얘기 잘했죠? 네. 토양 유실은 A층보다 B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아니 이 위에 거다 또 밑에 거만 뺄 방법 있어요? B가 실려 나가면 A도 당연히 실려 나가죠. 그래서 정리해요. 다른 질문? 2번이요. 5번 우리나라 지질 명소세였습니다. 마이산의 역암 해놨습니다. 일단 역암은 얘는 퇴적암이죠. 되겠나요? 예, 이거는 중생될 거예요. 나를 봤습니다. 백령도 규암 해놨습니다. 여기 규암이면 얘는 변성암이에요. 규암은 무엇이 변성됐을까요? 사암이 변성받았죠. 사암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 모래 사자. 모래의 주성분, 석영, 장석 이런 놈들이죠. 석영이면 100% SiO2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리콘 규소 규자예요. 예, 바로 요 규자예요.
처음 얘기한 건 아닌데요. 주소 기자를 한자로 쓰니까 돌석변에 흑토 돌에 많고 흙에 많은 주소 성분이에요. 주산인 건물 할 때 그 규자예요. 그렇다면 이 백령도는 어느 시대 겁니까? 근데 변성하면 통화 매우 강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땅을 계속 만들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령도는 선 캄브리아 때 변성한 쪽이에요. 자, 근데 백령도 규함을 하는데요. 이 규함은 우리 규함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접촉 변성도 있고요. 광역 변성도 있어요. 근데 이 규함을 보니까 광역 변성일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스콕자로 보고 있잖아요. 스콕 이렇게 스콕 된 것들 보고 있죠. 다 북한산 그리고 화강암 해변이에요. 화강암은 당연히 화성암 쪽이고 화성암 쪽에서 심성암 쪽에 해당하죠. 우리나라 심성암은 중생대가 됐습니다. 라 제주도의 현무암을 들리네요. 현무암이라는 역시 화산암이에요. 이게 현무암은 화성암이고 화성암은 심성암과 화산암을 구분하는데 여기는 화산암이 되겠죠. 심성암 쪽에서 잘 나타나는 걸로 판상절미, 화산 쪽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상절미죠. 네, 제주도 현무암은 신생대 쪽입니다. 자, 이 베이스를 가지고 만들어 보는데요. 자, 이건 타포니가 존재합니까? 했어요. 제주도 마이산 말귀처럼 생긴 두 봉우리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봉우리를 보고 화강과 같은 화강 봉우리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중성화산재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햇빛 쨍 받았습니다. 암석이 약간 열받아서 부풀어 올랐다가 밤 돼서 수축되었네요. 그 틈 사이로 물이 끼어들어와요. 물에 의해서 이만한 것들이 녹아요. 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녹아요. 일단 녹는 과정이면 화학적 풍화 작용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화학적 풍화를 겪은 뒤에 이놈이 쑥 빠져요. 왜? 여감, 자갈처럼 큰 놈들이 쑥쑥 빠져요. 이렇게 빠진 구멍들이 타포니라 부르는데요. 이런 빠진 구멍, 타포니가 세계적 규모로 있는 게 바로 이 마이산이에요. 타포니가 세계적 규모로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은 반도 국가가 유럽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어디예요? 예, 이탈리아 쪽인데요. 이탈리아 쪽에도 이런 타포니가 세계적 규모로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억. 가에는 타포니가 존재한다? 맞고요. 타포니를 만들 때 녹이는 과정은 화학적 풍화, 빠져나오는 과정은 기계적 풍화예요. 다음, 나는 가보다 높은 온도 압력에서 만들어졌습니까? 했어요. 여감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건 온도가 높을 필요가 전혀 없죠. 폐저감이잖아요. 반면 요 규함은 광역 배성이에요. 광역 배성은 열과 압력까지도. 그래서 나는 더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맞죠? 네. 다는 중생대 걸로 라 신생대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죠. 어디 됐습니까? 네. 정리하십시오. 자, 수능에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수능에 또 다른 질문. 정말 난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해. 나도 안 해. 15번 문제요. 자, 15번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을 물어보네요. 했습니다. 용사면에 놓여 있던 그래서 물체 여기 대비하는 걸 우리는 G
중력이라 하겠죠. 요 경사각 세타를 보고 A 방향 G 사인 세타를 보내요. 이거를 동력이라는 걸 써요.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요 힘을 마찰력 또는 저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세타가 안식각보다 크면 했어요. 안식각 안전하게 깎을 수 있는 최대각을 얘기하는데 이 세타가 안식각보다 크대. 안전하게 깎을 수 있는 각보다 더 크게 깎았대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죠. 암석이 미끄러져 내려간다.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고 이것이 그래서 지칭이 불안정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기억이 그래서 옳은 말이죠. 세타가 안식각보다 크면 암석이 미끄러져 내려가겠습니다. 사태가 발생하겠습니다. 경사면이 불안정합니다라는 말을 쓰겠죠. 다음 암석이 미끄러지는 경우는 경사면과 마찰력 경우 경사면과 암석 사이 마찰력은 이 마찰력은 A보다 더 크다? 마찰력이 더 크면 내려가겠습니까? 아니죠. 요 A가 더 컸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죠. 안식각은 경사면이 이루는 물질 조각의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럴 리는 없죠. 저번에 모래도 굵은 모래와 가는 모래 그리고 물의 함량에 따라서 안식각이 달라지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산에 퇴적층을 봤는데요. 퇴적 지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쪽과 서쪽을 비교할 때 이렇게 평행을 깎아요. 똑같은 각도 세타로 했는데 어느 쪽이 산사태를 좀 저는 잘 이해할 것 같습니까? 아니, 이쪽이죠. 지층이 이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슬라이스 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직각에 가까우게 해도 안 늦죠. 이해했어? 그래서 토목학과 요 지층의 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검토해가지고 그럼 이쪽은 거의 수에 가깝게 해도 그래서 아파트 세워도 괜찮겠죠. 그럼 이쪽에 아파트 세웠다가 묻으면 됩니다. 됐어요? 다른 질문? 수행 질문도 없어요? 자, 그러면 시간 15분 드립니다. 25페이지 2014년도 3월 15분 동안 풀어 시작해.